앞으로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다.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 5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 보낸 경고입니다.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여름 한반도에서 엘니뇨 영향이 더위보다는 강수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살펴볼 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 수증기가 많이 유입돼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며 7월의 평년보다 많은 강수가 예상될 거라고 설명했죠. 많은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기 전까지 이런 이상고온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부터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부분에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크게 낮추고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 가정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좀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더욱 힘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벌써 이 노래가 발매된 지 31년이 지났네요. 92년도에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해철, 윤상, 유영석, 김종서, 신승훈, 이승환, 서태지 등 당대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이 모여 만든 노래죠. 더 늦기 전에 신해철의 노래 듣고 흥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며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총총히 박혀있던 우리의 별들을 하나 둘 헤아려 본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 별들이 하나 둘 떠나고 힘없이 꺼져가는 작은 별 안에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서대문구 소식. 오늘 제가 시작을 네. 환경에 대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에너지, 환경에 대한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이 노래가 저 중학교 때 92년도? 네네네. 네, 발매된 노래라는 게 정말 약간 좀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때도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들 좀 경각심을 좀 가지자 해서 이런 노래가 앨범으로 아예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네.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도 해결된 게 전혀 없이 오히려 이렇게 악화되고 있지.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서대문구 가정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해요라는 소식인데요. 네. 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대문구 150가구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내용은 에너지 사용량, 이제 전기, 가스, 수도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를 좀 절약-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고 네. 지금 지금 이 집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라고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좀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 접수하면 상담 일정 협의해서 진단 컨설팅 진행하고 그때 전기 고지서, 수도 고지서, 가스 고지서, 네. 아파트 사시는 분은 관리비 고지서 준비하셔서 담당자 만나셔서 이제 컨설팅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청 이거- 자격은 근데 신청 자격은 따로 없어요. 없어요? 네, 서대문구 150가구. 너무 좋은데요? 네, 선착순으로 모집하고요. 끝났을 가능성도 많겠네요. 맨 처음에 할 때 그 전기 콘센트에 각각 그 콘센트 끌 수 있도록 하는 버튼 달린 거 있잖아요. 네, 멀티탭. 맞아요. 멀티탭. 네. 그거도 주기도 하고 네. 장바구니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좀 많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이게 줄줄줄 에너지가 그렇죠. 새고 맞아요. 있는지. 네네네.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뭐 맞아요. 특별히 지금 제가 이런 교육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그 에어컨. 네. 실외기 큰 거 있는 에어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 놓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대기 전력이 실외기까지도 들어가 가지고 네, 맞아요.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써지게 된다고. 네, 그 그리고- 대기 전력만 아껴도 네. 정말 절약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저는 네네.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 좋네요. 그냥 어쩔 때는 너무 제 스스로가 불편해요. 너무 뽑아서. 너무 뽑아서. 너무 뽑아서 불편할 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기밥솥은 저는 되게 집에서도 전기밥솥으로는 밥만 합니다. 보온을 안 해요. 네. 밥만 해서 밥 되고 나면 소분해가지고 따로 담아놨다가 네. 하는 걸로. 사실은 그 뜨거운 걸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차갑게 보온- 네, 유지하는 거 맞아. 그게 생각보다 전력이 많이 맞아요. 들어가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냉장고 온도 1도씩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네. 지금 생각나는 거는 요 정도인데 제가 언제 한번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네. 찾아봤을 때 가정 내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냉장고, 밥솥. 밥솥 그런 것들이고 근데 정말 생각지 못한 그 당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인터넷 모뎀이요. 모뎀 네. 종일 켜져 있으니까. 네, 그게 그렇게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자기 전에 항상 모뎀을 끄고 오, 네 자거든요. 그 보통 일 아닌데. 아침에 그러고 다시 일어났을 때 아침 먹고 인터넷 모뎀
켜고. 그 진짜 보통 일 아니에요. 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앱에 네. 저희 집에 있는 가전을 다 IoT. 할 수 있는 그게 IoT. 네, 그게 있어요. 아, 그걸 끄면 다시 다 설정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아 진짜 모뎀이 너무 그렇단 말이에요. 첨단입니다. 아 모뎀이 그렇다니 지금 좀 그리고 한 생각해보면. 가지 더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에어컨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코드만 뽑아놓는 게 아니고 계량기에 보시면 네네. 에어컨 전용 스위치가 따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꺼주시면은 더 진짜요? 네, 나 맞아요. 전략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합니다. 진짜 그러네. 네. 저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거는. 에어컨만 대부분 따로 이 두꺼비 집이 따로 돼 있잖아요. 아. 계량기 보시면은 네. 그 에어컨만 진짜 따로 오늘 돼 있어요. 당장 봐야 네네. 되겠네요. 네네네네. 네. 아우 그거 한번 아주 확인해 정원 보시면 쌤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너무 어, 감사해요. 꿀팁 감사합니다. 꿀팁이다. 네. 완전 네. 꿀팁. 문의는 기후환경과 네네네. 330-1902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참여 과정에는 에너지 절약 물품 가로하고 멀티탭 제공 이렇게 써 있네요. 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네. 선착순 접수에다. 네네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요. 그럼 또 네. 6월 1일 아침에 또 대기해야 되겠네요. 아,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소식, 에너지 사용 줄이고 에코 마일리지 받아요. 에코 마일리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네. 있죠, 알고 있죠. 네, 지금 네. 근데 서울시에서 작년에부터 에코 마일리지가 이제 통합됐다고 해요. 승용차 마일리지하고 에코 마일리지하고 통합돼 가지고요. 네. 통합 에코 마일리지 이렇게 됐는데요. 네. 2022년 12월부터 통합됐는데 저희 신랑은 이 승용차 마일리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세 낼 때 네.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코 마일리지나 승용차 마일리지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양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승용차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감축 뭐 요런 거 해서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주고 네. 그리고 에코 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약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주는 그런 건데요. 네. 대중교통도 있죠.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저 그 네네. 대중교통 카드를 네. 그 카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이 이용했을 때는 네네. 환급금이 돌아와요. 이게 네. 뭐냐면 에코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네. 절감률에 따라서 5%에서 15% 정도까지 네네. 이렇게 내가 많이 절감을 하면 네. 말 그대로 이거를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5에서 10%를 줄였다 그러면 10,000원. 그러니까 이게 1 마일리지가 1원으로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000원 정도 마일리지를 주고 15% 이상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했다 그러면 5만 마일리지. 네. 또 이제 계절 관리제 특별 포인트라 그래서 12월에서 3월에는 또 20% 이상 줄이면 1만 마일리지까지 준다고 하니까요. 네. 원래는 이게 6개월 단위로 이제 이렇게 주는 건데 계절 관리제에는 또 이제 이렇게 4개월 만에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만에 또 이제 마일리지 또 준다고 하니까요. 네. 다들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한 가구에 2명 이상 가입해봤자 대표자 한 사람한테 주니까요. 네, 한 분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내가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절약하는 만큼 또 마일리지를 받고 거기다 또 인센티브까지 받고 약간의 그런 도전 의식 네. 다들 생기셨나요? 네. 이런 저는 도전 의식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 네. 의식으로 네. 실천하실 수 있도록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소식 또 있지 않은?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네. 2023년 저층 노후 주거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서대문구에 있는 사용 승인하고 나서 20년 이상 경과한 5층 이하의 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네네네. 얘기하고요. 30가구까지. 어. 이게 뭐 지원해 주냐면요. 단열, 그리고 창호, 출입문, 너무 좋다. LED 조명, 네. 그리고 쿨루프, 네. 친환경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최대 450만 원까지. 와. 그러니까 이제 내가 900만 원어치 공사를 하고 싶으면 450만 원만 내고 공사를 하고 450만 원은 구청에서 보조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공사예요. 네, 너무 좋네요. 이거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30가구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신청해봤거든요. 오, 진짜요? 네. 네.
저희 집이 이제 사용 승인 후 20년도 넘었고 그리고 3층짜리고 하다 보니까 신청해봤는데 네. 쿨루프 공사, 왜 옥상에 하얀색으로 칠하는 네, 공사,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나와가지고 진짜요?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되게 우리는- 간단하게 그 신청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음.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방문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네네네.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사를 어디에서 해줄 수 있는지 공사 해주는 그 업체들 목록을 주시면 그 업체들. 목록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고 그렇죠. 견적 받아보시고 나중에 구청에서는 그렇죠. 그 견적의 50%를 보조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견적서를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네. 구청에다 또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한 가구당 한 집만 되는 건가요? 한 건물당 한 가구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이거 이제 전체로 다가구가 쌤 되니까 건물 주세요. 다가구가 되는 거니까 네네. 이제 우리 집도 하고 네. 우리 위에 집도 하고 할 수가 네네. 있죠.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개별적으로? 되는 거고 기후환경과 3140-3080 그 이게 신청 자격은 따로 없어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이. 그러니까 그리고 네. 5층 이하여야 되고. 네. 그러면 돼요. 어. 아파트 아니고. 네네네. 네. 연립 다세대 뭐 다가구 단독 이렇게 다 됩니다. 좋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너무 오래돼서 창호 공사 해야 되는데 차공사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창호 공사 해야 되는데 이거 450만 원 지원해 주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번. 진짜 그 네. 창호를 이중으로 하면 네. 정말 그 열 손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창호 공사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쵸.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 네, 있잖아요. LED는, 네, 그쵸. 이미 우리도 다 했어요. 저희. LED로 좀 고쳐볼까 지금. 그래요? 그거 저희는 생각보다 다 비용이 했어요. 많아요. 네, 막 음. 그거 등이 생각보다 그리고 비싸요. 네, 그래요. 저희는 손수 다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LED로 쫙 손수. 네, 이거 그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지원 모두들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네. 아,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모두들 네. 신청해 보세요. 네, 네, 네. 좋은 기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에너지 아끼는 만큼 탄소 네. 배출 줄이고 탄소 배출 줄이는 만큼 환경이 더 좋아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네, 오늘의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그 블랙핑크 지수 씨가 네. 솔로로 앨범 발표했어요. 꽃이란 노래인데 네. 이 노래 되게 좋고 막 아.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들어볼까요? 꽃피는 요즘 지수의 꽃 노래 듣겠습니다. 네. 네.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또 하나니까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잡지 못한 건 넌 네 몫이니까 활짝 꽃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게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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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진 내 하나뿐인 라일락 난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잡지 않는 것은 너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이끌려보면 오지만 우린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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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다
실세권 동네 탐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임뱅크 하우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타임뱅크 하우스요. 네, 먼저 타임뱅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타임뱅크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타임뱅크는 시간을 저장하는 은행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너무 낯설게 느껴지시죠? 네네. 그래서 타임뱅크는 봉사한 시간을 저축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 쓰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체계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봉사활동은 일방적이라면 타임뱅크 운동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봉사의 개념보다는 돌봄의 성격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품앗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을 서로 나눠준다는 네네. 그런 뜻인 거죠? 네네. 네네. 네. 이 타임뱅크 운동은 사회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아, 네. 네. 아, 우리 그 국장님 뵙고 왔더니 네. 국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도 마을기업 한다. 마을기업에서 이게 다 같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좀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네. 마을기업을 열었다 말씀드렸더니 물론 우리도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에 좀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좀 사회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네네. 좀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런 타임뱅크 하우스,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나누는 네.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 타임뱅크는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해요. 네. 대한성공회 요한선교센터의 김요나단 신부님을 통해서라고 이 타임뱅크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먼저 이제 타임뱅크 하우스는요, 2022년도에 서대문구 포방터길 46 1층에 개소를 했고요. 예전에 네네. 슈퍼마켓 있던 자리.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지금 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네. 다른 데는 없는 것 같던데요. 네. 네, 맞습니다. 국내 유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국내 유일. 네. 자부심이 있네요. 네네. 아니 왜 포방터에 여셨어야 했더니 동네가 이 근처시라고. 맞아요. 네, 그 아. 위쪽에 사시는 걸로 네네네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네. 홍제동에 사셨다가 네. 이제 홍은동으로 또 뭐 공동주택 네, 지으면서 맞아요. 오셨다가 공동주택. 이제 그쪽에서 자리 잡으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 타임뱅크 운영 시간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고요. 예, 여기서는 이웃끼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네. 도움 교환 시간은 시간 화표를 저축하고, 반찬도 나눔하고 여러 가지 강좌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 민요 따라하기, 우리 동네 중창단, 드로잉 수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재료비를 받는 수업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 네, 그리고 네. 참고하실 거 점심시간이 있죠, 거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0시, 네, 맞아요. 12시부터 1시까지.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네네네. 회원 등록을 했어요. 네네. 네. 어렵지 않고요. 다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도움 받고 싶은 것을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또 네.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것. 네.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고구마 우체통, 빨간 우체통이 네, 눈에 맞아요. 띄어서 네, 뭔가 맞아요. 봤더니 고구마 고민거리. 우체통이요? 네네. 그거 못 이게 보셨어요? 고구마가 그거구나. 네, 막 네. 마음이 탁탁 막히는. 맞아요, 답답한 맞아요. 거를. 고민거리나 자랑하고 네. 싶은 이야기 등등을 이 고구마 우체통에 넣으면 고구마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합니다. 너무 편안하네요. 네네. 군고구마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고민이나 자랑거리 있으시면 한번 고구마 우체통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그만 플랜카드 붙어 있는데 꼭 지켜주세요. 이래서 스스로 나의 안전을 지켜요. 뭐 다른 사람의 안전도 생각합니다.
3번이 서로 다른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네, 맞아요. 장소니까 네네. 서로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꼭 그쵸. 싸우죠. 싸움이 날 수밖에 일어나죠. 없죠. 네. 사람들이 모이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표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보니까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드로잉 수업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경기 민요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날짜는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려견 간식 만드는 네, 수제 수업. 간식 네. 만들기. 이런 것도 파시기도 하고. 하세요, 네. 가끔. 그 네. 앞에서. 그리고 또 뭐 마사지, 손 마사지, 뭐 하모니카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되게. 그래서 갔더니 보통 어떤 분들이 오세요? 그랬더니 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탁구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 탁구대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어. 게 그 탁구대를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네.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항상 계세요. 탁구를 어. 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분들 많이 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명단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 출석부 같은 거. 출석부 같은 거. 네. 하루에 그래서 한 10분 이상씩 오셔서 네, 그러니까 항상 계세요. 네. 이용하시고 네. 그러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공간이 이렇게 사람이 계속 많이 자주 드나들어야 네, 사실 공간이 맞아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음. 그렇게 이렇게 탁구대 하나 놨을 뿐인데 음. 이제 꼭 프로그램을 듣지 않아도 거기서 그렇죠. 오후에 운동을 하고 가시고 또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고 아주 정말 되게 좋은 거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거기가.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 민화? 드로잉 수업? 네. 드로잉 수업은 지금 이미 다 풀리북이래요. 꽉 네, 찼대.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젊은 사람들 그 뭐 한 30대에서부터 30, 한 40대. 50대 요 정도 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제가 거기서 정각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전각 수업. 네, 정각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연령대가 초등학생부터 70대. 전각 수업은 못 팠어요? 도장? 네, 도장 팠어요. 아, 도장 파기 수업? 네, 그거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어.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게 정말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었고 재료도 다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도구도 다. 예. 의미가 있었겠다. 내가 네. 스스로 내 도장을 팔 수 있었다니. 네, 도장도 어. 파고 이렇게 간단한 문양도 파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1인당 그렇구나. 하나씩. 네, 네, 네. 각각 개개인이 네. 그래서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었고 네. 그때도 거의 한 15명? 네, 정말 풀로 이렇게 거의 공간이 차가지고 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그 수업을 들었고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러 나오는 게 내가 이거를 이 좋은 수업을 무료로 들었으니까 나도 기여 좀 그쵸, 해야겠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겠다. 이 마음이 정말 우러 나오더라고요. 네. 갔더니 그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시래요. 그 대표님 사모님. 네, 두 분이 네, 부부인 걸로 네. 저도 알고 그리고 있어요. 또 이제 안쪽에 그 사무일 보시는 분 한 분 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여기 이제 이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급으로 풀로 일하고 계신다고 아니, 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네, 들어요. 진짜 그 봉사하는 마음 아니면 네.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아니죠. 사회의 어떤 역할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어떤 신념이나 사명감 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네.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에 그렇게 직장 출근하듯이 그러니까, 출근하셔서 참. 하시고 또 하나 대단하신 건 그냥 거기 앉아서 뭐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걸 끊임없이 기획서를 또 쓰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또 운영 자금을 마련하시고 그렇죠. 예. 대부분 그런 게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네, 맞아요. 이제 사업비 받아서 네, 하는 건데 기금을 받아서 네. 요새 또 공모 사업이 여러 가지로 기금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축소가 네. 완전 네. 축소가 돼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운영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또 저희 위치도 알려드리고 제 네네네. 명함도 드리고 그러고 너무 왔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솜씨공방에서도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이랑 같이 했던 수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우리도 이런 수업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네. 서로 이제 멀지도 않고 가까우니까 그쵸, 서로 또,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이런 수업도 같이 하고 네, 그랬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를 기획하고 계신 게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자료집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준비가 되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림, 일러스트 네네. 정도는 그려드릴 수 있다. 아니 뭐 자료집이랑 뭐 팜플렛이랑 뭐 이런 브로셔 이런 건 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안 그래도 이 장소가 워낙에 그 시장 안에 있으니까 시장 진짜 한복판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아무래도 제로 웨이스트하고 플라스틱 프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알맹 상점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런 제로 웨이스트 물품 같은 거 서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저는 솜씨 공방이 그런 거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물론 솜씨 공방도 네네네. 되면 좋죠. 그런데 네네. 이제 저희보다도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많이, 갔다 하면서 그쵸, 볼 수 있는 그쵸. 1층 공간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상시로 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여기는 상시로 네, 계시는 상시로 분들이 계시니까. 계시니까 종이 팩 같은 거 이제 모아서 네. 갖다 드리면 그런 네. 거 뭐 휴지로 교환해 주신다든지 뭐 종량제 네. 봉투로 교환해 주신다든지 이런 거 요새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호방터 사랑방 타임뱅크 하우스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활동을 또 기대해 보고 저희가 또 응원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관심을 같습니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안 그래도 제가 가서 우리 정한 쌤이랑 가서 말씀 많이 드리고 왔어요. 네. 네. 포스터 같은 거 여기다가만 붙여놓지 마시고 주민센터에다가도 좀 붙여놓으시고 하시라고 네, 뭐 네.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네. 네. 칠세권 동네 탐방 오늘은 타임뱅크 하우스였습니다. 네, 타임뱅크 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인터뷰하고 오시고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곡으로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노래 듣고요. 우리 제이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 소개해 주실게요. 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시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간질이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땐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 아름답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 네. 수박 수영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책이에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가 왔잖아요. 네, 여름에. 저한 3통 먹은 것 같아요, 벌써. 진짜요? 벌써요? 그렇구나. 네. 이 수박 수영장이라는 그림책은 어떠셨어요? 임학생이랑 정학생. 일단 그림 자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글밥도 많이 없고 네, 일단 맞아요. 그림에서 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책이어서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우리 또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수는 없으니 없으니.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글밥이 좀 많지 않으니까요. 네. 한번 우리 제이 선생님께 좀 읽어봐 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수박 수영장 안녕달 그림책. 여름 햇볕이 한창 뜨거울 때 수박이 다 익었습니다. 수박 수영장을 개장할 때가 왔습니다. 시원하다. 아유, 덥다. 옆 동네 코코넛 수영장도 개장했다던데 지금쯤이면 수박 수영장도 개장했겠지요? 그러게요. 올해 수박 수영장은 어떠려나? 작년에는 씨가 너무 많아서 수영하기 힘들었는데 타닥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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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수박 수영장에. 와, 보인다. 아갸갸갸갸. 와, 아 차가워. 모두 함께 철퍽철퍽 밟으면 붉고 투명한 수박물이 고입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질 때쯤 그가 옵니다. 올해도 구름 장수의 구름 양산과 먹구름 샤워는 인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미끄럼틀을 만들어주세요. 응? 이만큼 크고 이만큼 빠른 미끄럼틀요. 그래, 좋지. 어느덧 저 너머로 해가 집니다. 세상의 색도 지고 마지막 아이마저 떠나면 수박 수영장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릴 테니까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릴 테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매년 수박을 먹죠. 네. 이 안녕달이라는 작가는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예명이에요. 그리고 안녕달로. 그림을 보시면 네. 되게 익숙한 그림이에요. 그림책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그림과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좀 약간 익숙한 정겹죠. 네, 그 느낌이. 네, 근데 네. 근데 이 수박 수영장이 이 작가님의 첫 번째 그림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이게 찬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꽤 많은 인기를 얻어서 아마 계속 그 인쇄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벌써 5세를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안녕달 그림책, 이 안녕달 작가에 대해서도 네. 되게 궁금증이 많은데 이분이 어디에서도 자기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세요. 정말. 네, 일부러요.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인터뷰는 하시는데 네. 이분의 뭐 신상 정보를 아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오. 출판사는 알겠죠. 알겠죠. 저 네. 이거 할머니의 여름휴가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 딱 보시면은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를 네. 아실 거예요. 아, 이 네.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네, 좋고. 맞아요. 근데 이게 수박 수영장이 첫 네, 첫 그림책이구나.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럼 예명이 왜 안녕달일까 하고 제가 어느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낮보다 밤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이분도. 제이쌤 스타일. 네, 그래서 네. 안녕달이라는 예명을 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무척 뭐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지만 무척 이 친근함을 느끼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림책이 보통 이렇게 보실 때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림책이 16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 네, 그게 역시 어떤 우리 작가님. 표준 그 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웬만한 그림책은 대부분 32페이지의 페이지 수를 갖고 있는데 이 안녕달 그림책, 이 안녕달 작가가 내고 있는 그림책은 다 2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요. 이야기가 네. 글밥이 적기는 하지만 네. 책이 두꺼운 책이긴 두껍죠. 해요. 그림책 네. 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구성이 약간 그래픽 노블 같은 구성, 그러니까 약간 만화의 컷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기존의 다른 그림책과 조금 이렇게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한 장에서도 이게 네, 그림이 여러 장의 네, 그 만화책처럼. 만화책처럼 그런 네. 코믹북 같은 형식을 갖고 있어서 이게 제가 다른 그림책 나온 것도 봤더니 다 20장면이 넘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글은 적지만 어쨌든 할 얘기가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 친근한 이 수박이 수영장으로 사용되잖아요. 네, 이제 수박이 속이 시펄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빨간색 색연필이 엄청 많이 사용이 된 것 같고 네. 이 빨간색 물에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 어른들이 이거 네. 욕조처럼 몸에 담그는 모습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완전 동네 목욕탕 같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그 책도 네네. 그 책 위에 부분이랑 다 빨간색인 거 아세요? 여기. 네네네네. 단면. 그거는 제 눈치 못 챘어요, 이녹색. 네. 와. 책 단면 부분도 빨간색이더라고요. 완전 다 물들었구나, 빨갛게. 네. 너무 좋으네요. 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네네네. 이것도 아마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했겠죠.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수박, 우리가 매년 여름이면 그냥 누가 뭐래도 떠오르는 과일이죠. 그렇죠. 네. 그 과일을 수영장으로 이렇게 쓰는 아주 참신한 생각. 그러게요.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 저는 일단 보면서 너무 아이디어가 이 네. 사람 천재 아니야? 이런 느낌 같은 게 들었던 게 뭐냐면 제이 선생님한테는 저희가 책
우리가 처음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 장수의 구름 양산과 먹구름 샤워는 인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로 구름 얼굴을 한 구름 네. 장수가 와서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이런 포장마차 네. 같은 걸 솜사탕 팔듯이 네, 몰고 와서 네. 한쪽에는 먹구름, 한쪽에는 하얀 뭉게구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놓고 팔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샤워가 필요한 사람들은 네, 수영하고 샤워하는 먹구름으로 사람. 샤워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은 네. 뭉게구름 하고 양산처럼. 네. 그리고 여기 왜 그 수박의 하얀 그 단면과 겉껍질 그 부분을 미끄럼틀로 또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런 장면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형식이 기존의 그림책 형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코믹북, 네, 만화책 같은 형식을 네네. 띠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읽어드릴 때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이런 의태어, 의성어들이 네. 네. 네, 그림 안에 정말 많이 나오죠, 뭐. 네. 그리고 진짜 이 아이디어가 있는 게 네. 어떻게 이렇게 그 수박을 떠먹으면서 수박 수영장이 끝이 나고 네네네. 또 이제 뭐 씨가 많아서 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네, 맞아요, 둥. 맞아요. 또 여기 보면 그림에서 막 수박으로 아이들이 눈사람 같은 거 만드는 네네네. 수박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수박 사람. 장면이 막 이렇게 나오고 네. 또 이게 되게 대비되는 색깔로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그렇죠. 이렇게 막 나오고 네, 네. 농촌 풍경 같은 거에도 이렇게 파란 벼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 네. 막 빨간 모습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시원하고 네, 네,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분이 다른 책도 그런데 약간 이런 정서를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시골에 대한 약간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할머님이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 네, 어르신 누가 인터뷰에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답변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한데 네. 왜 모든 그림책에 꼭 그렇게 할머니가 등장하냐. 어. 혹시 뭐 할머님과의 어릴 적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었느냐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실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조부모님과의 특별한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어르신들을 같이 그리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좀 정서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사실 그 책 마지막에 네.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숟가락으로 수박 다 파먹은 거 보셨잖아요. 아주 네. 아주 그림. 깔끔하게 아주 하얗게. 그 딱 보는 순간 저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숟가락으로 수박 파드셨어요? 저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아 진짜요? 네. 혼날만 하죠. 혼나야지 그거. 엄마한테 혼나지. 숟가락으로 가운데 파먹으면요. 제가 맨날 숟가락으로 퍼먹다가 네. 도중에 냉장고에 다시 숟가락 박아놓은 채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진짜 맨날 혼났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파먹으면 가운데 부분만 파먹고 썰어도 이제 이게 맛이 없는. 네. 아 요새는 수박이 참 달아요. 맞아요. 요새는 신기하게 수박이 단데 네. 예전에는 그 물수박도 많고 근데- 가운데만 달고 사실 끝에 부분은 되게 맛이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래 혼날만 했어요. 그래갖고 맨날 반성하십시오. 네, 맨날 혼났어요. 잘라 먹으라고. 네. 왜 수박으로 너 혼자 수박 반통을 다 어. 퍼먹냐고. 아니 다 먹으면 상관없죠. 네, 혼자 다 먹으면. 어쨌든 그랬답니다. 그래서 네. 수박 수영장 아마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안에 내용도 따뜻해가지고 네. 좋으실 그렇기도 하고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온 동네 아이들 네,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여서 같이 놀잖아요. 네, 무슨 이런- 동네 목욕탕인 줄. 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네, 네. 다 같이 즐거워하고 하하하호 하는 이런 느낌이 그냥 책만 봐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기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꼭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정아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물론 이제 앞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상상력도 굉장히 좀 풍부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의성어들 있잖아요. 네. 그 물속에서는 우리는 첨벙첨벙하지만 네.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수박 쓱쓱하는 석석석석 하는 하는 네, 맞아요. 그런 그 표현들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읽어보세요. 네. 네, 읽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수박 책을 읽었으니까 노래도 재미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동요를 튼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 우리 않나요? 아니요 있었죠. 있었나요? 모두 다 꽃이야도 우리가 듣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렇구나. 국악 동요를 들었었구나. 네. 그래서 수박 파트라는 동요를 네. 뒤이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네.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뚱뚱뚱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아 시원해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뚱뚱뚱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너무나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더운지 몰랐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덥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 다들 건강 유의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 우리가 홍삼 라디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재미있는 소식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노래로 장희원의 여름땡 듣고 우리가 헤어지려고 해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빠빠. 마셔봐도 소용이 없고 더위를 많이 타는 날 하루 종일 찡그린 표정을 볼 수가 없어 널 만나면 괜한 짜증을 내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는 틈에 눈앞에 나타나 넌 나의 바다 쳐다보기만 해도 답답한 마음이 뻥 트이는 것 같아